네, 최근 움직이는 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금요일 주제는 중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시장의 전체 흐름은 좀 약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급반등을 해놓은 상황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타이밍을 한데 중국 증시 또한 반등의 기조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단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한 달여 만에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21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또 전망치를 밑돌면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더 나오지 않으면 더 올라가지 못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국 증시 향후 전망 먼저 잠깐 들어볼게요. 네, 중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을 언급드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패턴 자체가 우상향으로 간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의 낙폭이 너무 심화됐고 그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면서 적어도 기존의 중국 펀드에 물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환매를 하든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에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지난 이미 7월 달 초에도 뭐 중국 펀드는 환매를 해라. 네. 추가적인 낙폭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부분도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 증시의 어떤 환매 이런 것보다는 반등을 노리는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기존의 펀드를 이제 환매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가 끝도 없는 추락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이제는 좀 그런 가능성을 조금 역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중국 증시 관련주라든지 또는 거래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 ETF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된 펀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할 것이다. 적립식 투자라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묶여뒀던 돈들 지금쯤 환매를 해야 하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투자자분들의 대응 전략은 어떤 식으로 좀 짜볼까요? 실제적으로 중국 펀드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 실질 수익률은 거의 한 반토막 정도, 예. 뭐 양호해봐야 한 40% 마이너스에서 60% 마이너스 사이를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순매수를 좀 늘려가지고 추가 납입을 해가지고 반등을 좀 물타기 했던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렇게 보면 평균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시장의 반등 시기에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그 추가 자금 납입이 좀 어렵다고 그래도 이 선 라인에서 적어도 한 마이너스 30% 수준까지 수익률이 조금 만회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환매를 해보는 이런 기다려보는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반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ECB 정책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급등을 이어가고 나서 다시금 좀 숨고르기 하는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일에는 약세로 장을 마쳤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우리 장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가능성이 9월 달에 상당히 점증해 있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그동안 8월 말에서 아주 9월 초까지는 거의 시장 변동성 자체가 10포인트 내외로 장중 변동성이 뭐 20, 30포인트까지 간 적은 거의 없었다 할 정도로 답답하고 지루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적어도 이제 9월 증시부터는 시장 변동성 자체, 즉 장중 변동성이 한 20, 30포인트가 아마 기본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변동폭이고 또 오전장에 플러스였다가도 오후장에 마이너스 또는 오전장에 뭐 약세로 시작했다가 오후장에 강해지는 이러한 그 상당히 큰 변동폭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아마 9월 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9월 12, 13일에 FOMC라든지 뭐 독일 헌재의 결정, 그리고 한국의 금통위, 뭐 옵션 만기 이런 모든 그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 달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러한 시기간에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적어도 ECB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 자체가 시장에 분명히 모멘텀과 어떤 이슈를 강하게 자극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측에서는 이러한 그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 결국은 다른 곳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으로 그 RP 매각 정책을 또 필 것이기 때문에 이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주입하고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효과는 전무할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은 반등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반영을 강하게 긍정적인 흐름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면 기관의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기관은 약간 보수적인 시각과 그리고 또 계속적인 순매도
이런 의견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런 향후에 이런 RP 매입을 통한 국채 매입을 ECB에서 하더라도 이것들이 기존의 국채 매입을 무제한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동시 시간대에서 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국채 매입을 통해서 그 위험 재정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을 낮춰주면서 조달 금리 상당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먼저 시행된 다음에 나중에 그러한 유동성을 조금 더 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RP를 다시 흡수하는 정책으로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차가 분명히 존재하다는 측면에서는 주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들을 기관의 분석처럼 상당히 보수적인 견해를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유연한 태도로 시장 트레이딩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21일 국채 매입이 위기국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은 또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들을 체크해 보셨습니다. 기관은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또 있을 빅 이벤트, 또 FOMC 회의와 ESM의 판결 등도 있고 참 이벤트를 앞두고 어제 뉴욕 증시는 관망하는 흐름이 보였거든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좀 대응해 봐야 될까요? 현재 증시 자체가 변동성은 확대가 되겠지만 어느 주도 종목이나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일 업종을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장으로 보고는 있고요. 따라서 업종별 공략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종목별 순환매라든지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계속 제가 기존 시간에도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수익 투자 추구 전략 등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의 시장은 적극적으로 대응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종목별 대응이 또 좀 여의치 않다 판단된다 그러면 ETF를 통한 시장 적극적인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기존에도 누차 강조드렸지만은 코덱스의 골드 ETF 같은 종목들을 공략해보는 전략이라든지 코덱스 레버리를 분산 투자해가지고 어떤 평균 단가를 낮춰서 반등 시기에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 이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또 서두에서 중국 증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드렸지만은 코덱스 차이나 H라든지 또는 타이거 차이나 같은 그 ETF 중국 관련 ETF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ETF 한 4가지 종목들을 섞어가면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전략을 또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시장에 또 하락이 있더라도 또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애매한 종목들, 뭐 급등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가지고 좀 물리는 그런 전략보다는 지금의 시장의 인덱스를 그대로 추종하고 트렌드와 방향성 그리고 추세를 확인하고 크게 거시적인 시황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ETF를 투자한 투자 전략이 아마도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조금 또 유연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려운 장세에서 ETF 펀드 같이 이렇게 인덱스로 묶어가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골드 관련주에 대해서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거 보면 이쪽 종목들 세부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봐도 될까요? 물론 골드 ETF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거의 한 15% 이상, 2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은 결국 ECB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도 나왔고 또 FRB에서 양적 완화 3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양적 완화 3탄이 될 걸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예. 적어도 기대감이 증시를 만들어갈 것은 분명하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직접 유동성 주입은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대감이 증시를 약간 부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기대감은 결국은 골드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약간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보면 지금의 포트폴리오 전략상에서 최근에 고려안 같은 주가도 계속 움직이고 네. 있는 것들은 그러한 그 맥락의 한 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골드 ETF를 누차 강조드렸지만 또 수익률도 늘어났지만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중국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하지만 어려운 장세에서는 관망하면서 ETF 펀드 중심으로 투자해 보시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혜선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